안녕하세요. 문재인의 광장에서 시작합니다. 오늘 세종시의회에 이소희 의원님을 모시고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이소희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본인 소개를 조금만 더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종시의회 이소희 시의원입니다. 세종시민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젊은 여성분이 이렇게 시의원 하고 계신다는 거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 세종시에는 여성 의원들이 꽤 많죠. 예, 그죠? 되게 저랑 8분 정도 맞습니다.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소희 의원님을 모시게 된 거는 특별한 우리 두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그런 좀 관련성도 있고 만남이 한 번 있었어요. 1년여쯤에. 그거 좀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소개하실래요? 어떻게 이렇게 이 자리까지 오시게 됐는지 초대돼서. 네. 제가 지난 세종 FM 개소식에 왔었었고요. 작년 7월이요? 그때 대표님께서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행사에 참석하신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몸이 좀 불편하셔서 제가 이제 자리를 안내를 했고 또 주차장으로 돌아가실 때 제가 뒤에서 이제 휠체어를 좀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 모르는 사람끼리 인사를 하다 보니까 변호사 하신다는 얘기만 제가 들었고 그 변호사 그러세요? 그러다 나중에 제가 의원으로 있습니다 해서 제가 더 놀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분을 내가 언젠가는 꼭 한번 인터뷰를 하고 싶다 했는데 그 시간이 지나서 이제 오늘에야 이르렀네요. 그러니까 저도 그때 정말 잠깐의 짧은 순간이었지만 정말 그냥 순간 느낌에 대표님 약간은 친근하다고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좋은 기회에 한 번 더 뵐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정말 막연하게 했었는데 이렇게 연락을 주시고 초대를 해주셔서 굉장히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첫 해는 안신일 의원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이소희 의원님을 이렇게 초대하게 돼서 저도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 어떤 얘기를 어떻게 해 나갈까. 그래서 편하고 즐거운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소희 의원님이 이제 의원님 되신 지가 조금 있으면 한 1년이 돼가죠. 맞습니다. 그래서 1년 돼가는 동안 생활의 변화가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요즘 어떤 생활을 어떻게 하시는지 좀 우리 세종 시민들한테 좀 얘기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저는 지난 정치인이 아닌, 그러니까 세종시의원이 아닌 이전의 생활과 지금의 생활을 좀 비교를 해보자면 크게는 다이나믹해졌다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겠지, 아무래도요. 제가 이전에는 변호사 생활을 하다가 지금 시의원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변호사 때는 물론 변호사도 바쁜 활동을 많이 했었지만 시의원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까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근데 우선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시의원의 역할을 얘기는 할 수 있긴 하거든요. 우선은 첫 번째로 조례를 개정하는 거를 하고 그리고 시민들의 혈세 조사시 그 혈세를 집행부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예산 심의를 하게 되고 그리고 집행부가 여러 가지 업무를 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라는 거를 또 하게 되고 그리고 시민들이 민원을 많이 주세요. 저희들한테 많이 주시면 그걸 또 어떻게 처리를 하게 되고 그리고 크게는 그 4가지가 시의원이 하는 큰 역할 중에 하나이긴 하거든요. 저는 마치 강의를 듣는 것 같아요. 1, 3, 4 해갖고 딱 그 역할에 대해서 머리에 쏙쏙 들어오게 설명을 하시네요. 너무 잘 들어왔어요. 근데 그런 일들이 엄청난 업무이지 않아요? 사실 이 4개가 사실 큰 범주이고 여기서 또 파생돼서 우리가 주로 시민들과 함께 만나는 행사에 참여한다든지 아니면 간담회를 한다든지 이런 역할도 되게 또 있거든요. 그래서 좀 다양하게 정말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변호사 전문직을 가지신 분이잖아요. 변호사도 참 훌륭한 직업이지만 이렇게 시의원으로서의 활동을 하는 거는 또 다른 영역에서의 전문인이잖아요. 정치 전문가잖아요. 의원이라는 영역은요. 그런데 변호사부터 시작하셨는데 그렇게 변호사를 시작한 이유 어떻게 내가 변호사라는 직업을 갖겠다고 한 강한 동기가 좀 있었나요? 저는 사실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15살 때부터 변호사가 되고 싶었어요. 15살 때부터요? 되게 어린 나이. 빨리 진로를 정했죠. 근데 그게 저는 당시에 좀 신문을 좀 봤었어요. 신문도 보고 책도 좀 그 당시부터 보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문에 나오는 그리고 책에 나오는 변호사들이 제 눈에 우선 제일 큰 게 멋있어 보였어요. 저도 멋있어 보여요. 감사합니다. 근데 그들이 하는 의뢰인들에 대한 변론을 하고 그리고 법이라는
저도 막연하게 그 15살 나이에 법이라는 게 뭔진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 국민들이 서로 합의를 해서 만들어 놓은 규칙이라는 건 거잖아요. 그거를 적용을 해서 다룬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거 되게 멋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맞아요. 돼서. 드라마 같은 거, 영화 같은 거 보면 너무 멋있었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막 크게 뭐 거창한 명분이다 이런 건 아니지만 우선 그 당시 15살 이소희의 눈에는 변호사가 굉장히 멋있어 보여서 제가 지금까지 15살 때부터 변호사가 되기까지 한 번도 저는 변호사의 꿈을 버린 적은 없었어요. 그 대단한 일관된 꿈을 갖고 있었네요. 근데 사실 꿈은 누구나 다 가질 수 있지만 그 꿈을 실제 생활에서 실현하는 건 어려운데 참 쉽지 않은 변호사 준비 기간이라든지 직업 자체도 상당히 이렇게 전문적이긴 하지만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꿈을 지속적으로 가질 수 있었던 원동력이라 그럴까요? 어떤 강한 동기라 그럴까요? 그런 게 있었나요? 저는 우선은 그렇게 한번 마음을 먹은 게 우선은 컸던 것 같고요. 그냥 제 스스로가 원래 뭐 하나를 이거 갖고 싶고 아니면 이루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걸 하나만 보고 주구장창 가는 성격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성품이시네요. 부럽네요. 사실 거기다가 조금 플러스를 하면 사실 저희 부모님 입장에서는 제가 몸이 불편해졌고 다쳤으니 아무래도 전문직을 좀 가져야 나중에 생활을 하고 혼자 자립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그런 생각도 좀 하셨던 것 같고 저한테도 그런 생각들이 약간은 주입은 됐던 것 같아요. 좀 물론 변호사라는 직업이 너무 멋있는 것도 맞지만 또 어쨌든 전문직으로서 계속해서 어느 정도는 생활을 조금은 보장해 나갈 수 있는 사회적으로 조금은 지위가 있는 그래서 이 친구가 장애인으로서 삶에도 어느 정도는 이 사회적 지위가 이 친구를 좀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걸 좀 생각을 부모님도 하셨고 저도 했던 거는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관점에서 본인이 선택한 직업으로서는 상당히 뛰어난 직업이 아니었나. 왜냐하면 삶에 있어서의 안정성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 젊을 때보다는 점점 나이가 들수록 더 현실적으로 느끼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소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소희 의원님이 그 여성이고 젊은 청년 같은 의원님이시고 그리고 이제 변호사라는 특별한 전문직을 갖고 계시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신체적인 장애가 좀 있는 분이신데, 그런 다양한 그 정체성 속에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한두 가지밖에 경험하지 못한다면, 이소희 의원님은 여러 가지 영역에서의 본인의 정체성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경험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면에서 어떤 말씀들을 조금 이렇게 좀 나눌 수 있다 그럴까? 해줄 수 있다 그럴까? 그런 게 뭐가 있는지요? 아무래도 사람들 입장에서도 저를 바라봤을 때 그런 다양한 정말 청년 젊은 나이에 또 여성의 장애인인데 변호사도 하고 있고 시의원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점으로 보고 계실 것 같아요, 저를.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꽤나 많은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까지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위치까지 갔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사람들이 좀 보고 약간은 꼰대 같은 얘기일 수 있지만 저를 보고 좀 희망을 좀 얻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몸이 불편하고 어쨌든 내가 남들보다 좀 덜 가지고 있다라고 해도 얼마든지 마음 먹으면 할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하게 많다라는 걸 좀 느꼈으면 좋겠고. 그게 이제 선택의 문제고 또 가치관의 문제이긴 하지만 그런 가치관에 대한 어떤 꾸준한 일관된 자기 신념 같은 거 그리고 거기에는 반드시 노력이라는 게 따랐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일반인들도 사실 변호사 되기 위한 공부를 하는 게 어렵잖아요. 근데 몸이 불편하다고 해서 못할 건 아니지만 그 어려운 과정을 그렇게 꾸준히 하는 거는 좀 본인의 성품, 기질 뭐 이런 것도 좀 있죠.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하나 하고 싶으면 하는데 끝까지 간다든지. 근데 혹시 그러지는 않으세요? 뭘 하나 해야지 하면 열심히 하지만 그거 정할 때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리지는 않으세요? 저는 시간도 별로 안 걸리겠어요. 그냥 바로 즉각? 저는 약간 결단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이소희 의원님의 그 다양한 그 정체성으로 인한 특성들이 시의원으로서 활동하는데도 저는 좀 많은 그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하는, 왜냐하면 시민들의 각자의 삶들을 이해하는 다양한 예. 계층에서의 이해함을 예.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예. 사실 제가 변호사로서 회사에 들어간 거기는 하지만 저는 이전에 금융공기업에 다녔었거든요. 금융공기업. 예. 근데 그 금융공기업을 사실 변호사로 들어갔던 게 아니라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들어가긴 했지만 네네. 저는 신입사원으로 들어갔거든요. 네네, 직원으로. 그래서 직원으로 들어가서 4년 동안 생활을 했었어요. 그래서 네. 저는 그것도 굉장히 큰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신입사원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한 번 겪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도 평생 되게 신입은 보통 한 번이죠. 보통은 또 이제 경력직으로 가고 이렇게 되니까 그런 지금 현재들의 청년들의 뭐 노동이나 근로에 대한 것들도 제가 좀 더 공감하거나 그리고 제가 이와 관련해서 정책을 내기에도 어쨌든 저는 경험을 해봤으니 그런 부분에서도 도움이 또 많이 될 것 같아요. 아, 예. 그렇네요. 예. 사실은 장애인, 여성, 그리고 청년도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약한 예, 그 예. 집단이기도 예, 하잖아요. 예. 그래서 청년에 대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고 있지만, 그래서 정말 좀 약하다 하는 그런 집단에 속해 있으면서도 이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에 있어서는 저는 청소년들한테 또 일반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은 희망을 주고 있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이소희 의원님이 하고 있는 지금의 현재의 일을 통해서 또 이소희 의원님의 모습을 통해서 그 희망적 메시지를 오늘 이런 대화를 통해서도 네. 더 받아봤으면 좋겠다는 네. 그런 생각이 예. 들어요. 예. 세종 시민인데 세종에 언제 오셨어요? 저는 세종에 21년도에 왔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럼 오신 지는 이제 새내기를 좀 벗어난 맞습니다. 그런 건데, 예. 와보시고 가장 놀랬던 거나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우선은 저는 이번에 또 얘기하고 싶은 게 장애적인 측면을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저는 원래는 서울에서 좀 생활을 많이 했었고, 그리고 저의 원래 교양은 경북 의성이라서 완전 시골이거든요. 그 시골이든 사실 서울이든 장애인 시설이 그렇게까지 대한민국이 잘 되어 있지는 않아요. 맞아요. 예. 그런데 그에 비해서 세종시는 아무래도 신도시이고 해서 더 그렇겠지만 어느 곳을 가도 저한테 필요한 게 거의 다 시설이 다 되어 있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도 당연히 다 있고 장애인 경사로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사실 화장실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 장애인 화장실도 공간적으로. 다 있어서 사실 서울에 있으면은 제가 음식점 하나를 간다고 해도 예를 들어 아니면 지우개를 하나 사려고 문구점을 가려고 해도 다 검색을 해봐야 돼요. 여기에 주차가 되는지 휠체어가 갈 수 있는지. 근데 맞아요. 세종시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제가 편하게 가서 문구류도 살 수 있고 밥도 먹을 수 있고 이런 시설들이 되어 있어서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매력이었어요. 정말. 그리고 그렇게 하다 예. 보면 삶의 질도 좀 높아지지 않아요? 삶의 질이 엄청 높아지죠. 그죠? 예. 외출하는 것도 편하고. 예. 이게 그러니까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장애인들이 장애가 갖고 있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를 느낄 수 없다면 그러니까 시설이 잘 돼 있으면 예를 들어 휠체어가 가기 편하다면 그게 장애가 저는 안 느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러한 환경들만 마련이 돼도 장애인들이 삶에 큰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게요. 제가 의원님 작년 얘기도 하셨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이것 때문에 만나서 주차장에서 만났는데 너무나 일반적으로 진짜 씩씩하고요. 뭐 척척 하더니 혼자서 턱 하고 앉더니 그냥 쭉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본인의 의지나 이제 오래된 행동이기 때문에 익숙하기도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접근성, 그런 시설 편의 같은 것들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어렵고 그런 것들을 자주 하지 못하면 삶의 질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그런 미치죠. 면에서는 세종이 굉장히 살기 좋은 그런 장애인들에게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다라는 걸 들으니까 저도 세종 시민으로서 굉장히 좀 뿌듯하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좋네요. 그런데 반면에 이런 면은 상당히 좋은데 이런 면은 조금 아쉽다. 뭐 세종 살면서 내가 세종 시민으로서 그런 건 있나요? 이거는 약간 다들 공감하실 것 같아요. 약간 아직까지 노잼 도시라는 아직까지 이 세종의 이 명성을 좀 빨리 벗어나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럴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그러니까 저희 세종시의 평균 나이가 37, 8세라고 하는데 약간 고층이 즐길 수 있는 게 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좀 특히나 아이들이 많은 도시이다 보니 또 그런 행사들은 또 많이 또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분들에게도 물론 그 행사도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나마 그 행사들도 많은 것 같고 또 지역 행사들이 또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약간 그 중간층의 청년들이 즐길 수 있는 향유할 수 있는 문화들이 좀 적어서
그에 대해서 좀 정책이나, 근데 사실 문화라는 거는 정책으로 만들기보다는 시민들이 같이 만들어 가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서. 맞아요. 왜냐면 생활하고 너무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인프라는 적당히 있어요. 시청이랑 뭐 시의회가 같이 협의해서 만들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시민들이 그걸 채워주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 의견을 아주 전적으로 동의를 해요. 네. 그래서 사실 청년뿐만이 아니라 세종에는 그 청소년들이 참 많은 젊은 도시라고 하는데 청소년들도 청년처럼 이렇게 청소년의 문화와 생활을 즐기기에는 좀 제약점이 많아서 세종에만 있지 못하고 그렇게 바깥으로 대전이나 인근으로 가고 좀 멀리는 천안으로도 가고 그런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활 속에서 지금 의원님 같은 경우는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이나 필요성 같은 거는 아주 또 다른 의원님들하고는 다르게 민감하게 받아들이시면서 그 의정 활동에 좀 반영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여기서 음악 한 곡 듣고 계속하겠습니다. 차이코프스키의 꽃의 왈츠입니다.
그래요. 근데 지금 의정생활도 잠깐 얘기했지만 변호사도 좋은 직업이라고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직업인데 네. 그리고 의원은 사실은 살짝 결이 다르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세종에서 어떻게 이렇게 정치를 하실 생각을 하신 거예요? 저는 세종의 무궁무진한 발전을 봤어요. 그 이사 온 것도 그런 것 예, 때문에 예, 시작이 예. 된 건가 예, 보죠? 저는 애초에 세종을 오게 된 것도 변호사 개업을 하면서 이쪽으로 오게 됐는데, 아, 그렇군요. 예, 현재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변호사들 집단이 많은 서울의 서초동은 지금 현재 변호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포화 상태이고,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저도 제 살 길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 지방의 여러 군데를 알아보다가 현재 세종 같은 경우에는 10년 정도 돼서 아직까지도 더더욱더 발전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은 도시라고 저는 봤고, 거기에서 저도 같이 시작을 해서 세종과 발전할 수 있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변호사가 됐는데, 또 마침 좋은 기회로 세종시 의원이 되는 것도 똑같은 생각에서 여기에서 더 큰 꿈을 좀 펼칠 수 있는, 그리고 무궁무진한 발전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도시다라고 생각이 돼서 여기서 정치를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아, 예. 네. 제가 지금 의원님하고 아주 긴 시간은 아니지만 이렇게 대화를 몇 가지 질문을 주고받으면서 제가 느낀 점이 네. 이 상황을 잘 보시고 판단을 굉장히 정확하게 하시고 예. 판단한 거에 대해서는 옆이나 뭐 뒤를 돌아보지 않고 예. 앞으로 쭉 가면서 예. 본인이 할 수 있는 거를 계속 이렇게 결정하면서 네네. 이렇게 취하는 스타일인가 보다 하는 네. 면에서 굉장히 부럽네요. 아, 그게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쉽지 않거든요. 예, 예, 그냥 예. 마음이 있지만 능력이 안 될 수 예. 있고 능력이 예. 있어도 예. 자기의 의지나 네. 그런 것들이 좀 받쳐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능력은 상당히 있지만 예. 게으른 사람도 있고요. 예. 그죠? 예. 근데 의원님 같은 경우는 의지 플러스 또 그 어떤 현실적인 거에 대한 해결을 할 수 있는 방안 같은 네. 것들을 예. 굉장히 지혜롭게 잘 선택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결국 그거는 일반인의 삶에도 그런 것들로 그런 관점으로 봐서 우리 시민들한테는 그럼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시민들은 이런 게 불편하지 않나, 네. 뭐 이런 거를 느끼는 정도가 저는 훨씬 뭐라 그럴까요? 다르게 볼 수 있다라는 그런 네네. 생각이 저는 네, 좀 들어요. 예. 네. 그런데 아까 그 얘기 조금 하다가 말았지만 그래서 세종으로 이렇게 오셨지만 정치도 이제 많은 가능성이 있다. 네, 이런 네.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정치를 하는 정치인들의 연령이 이제 네. 청년 정치들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네. 저희 세종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고무적인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성 의원이 8명이나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 여성들의 연령이 상당히 전 네, 회기에 맞습니다. 비해서는 예, 낮아졌잖아요. 점점, 예, 예. 저는 굉장히 고무적이었거든요. 예, 그것이요. 굉장히, 예. 근데 그래도 정치는 조금 우린 다른 영역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시려고 거기를 딱 들어가셨던 가장 큰 이유라 그럴까요? 뭐 힘이라 그럴까요? 아니면 네. 앞으로의 비전이라 그럴까요? 저는 네.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좀 했습니다. 맞아요. 예. 맞아요. 예. 아까 쭉 설명하신 예, 거랑 맞아요. 저는 이어지는 예, 것 예, 같아요. 예, 맞죠? 맞습니다. 예, 예. 그런 것 사실 같아요. 남들 그런 요구가 있기도 했고, 다른 예, 사람들이 주변에서도 봤을 때, 예, 너가 좀 충분히 그럴 것 예, 같아요. 그런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도 말씀을 좀 들은 것도 있고, 제가 느끼기에도 어쨌든 여러 가지 상징적인 부분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 그러한 역할들을 저 스스로도 할 수 있겠다라는 좀 판단이 서서 예, 그래서 시의원을 하게 됐습니다. 아, 잘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마음을 먹어도 예. 막상 이제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데서 오는 어려움 같은 거 뭐 이런 건 뭐 다 얘기는 할 수 없어도 네. 이런 사람이 정치하면 좋겠어 하지만 예, 예. 막상 선거는 물론 안 예, 하셨지만 예, 이제 비례로 예, 되신 걸로 제가 예,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선거를 직접 하시지는 예, 않았지만 많은 선거를 보셨잖아요. 예. 그리고 선거 운동도 이제 참여하시기도 하고 네. 했는데 그런 선거 운동적인 차원은 뭐 별개로 치더라도 정치를 하시면서 이렇게 갖는 어려움은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제가 비례로 되긴 했는데, 비례로 제가 1번으로 네. 당선이 된 건 맞아요. 근데 제가 비례 1번을 받기까지 경선을 했었고. 그 내부에서.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또. 당시로는, 아무래도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1년도에 세종에 왔었고, 그러하기 때문에 사실 이 지역에서 당 생활을 그렇게까지 오래 하지 않았어서, 그렇죠. 예, 저를 좀 알리고 저라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 이런 사람도 지금 현재 나와서 정치를 하겠다라고 지금 결심을 하고 열심히 하겠다라는 거를 좀 어필을 함에 있어서의 조금은 어려움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물론 예. 세종이 다들 뉴페이스들이 많은 곳이긴 맞아요. 하지만 그것도 맞습니다. 그죠? 예. 그러셨겠네요. 예. 근데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본인을 소개하고 사람들을 네. 많이 만나잖아요. 예. 그런 게 본인하고 좀 맞아요? 네, 전 잘 맞습니다. 잘 선택하시네요. 네, 저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저는 사람들한테 배우는 게 진짜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정말 그 어느 누구라도 다 각각의 매력이 있고 다 장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저는 시민들을 사실 되게 많이 만나요. 간담회도 자주 하고요. 네, 학교도 간간히 뉴스를 보고 예. 활동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사실 뉴스에 나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저는 지금 현재 세종시 관내 학교도 굉장히 많이 방문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교육위원회 위원장이신 예. 그래서 지금 계획이 또 계속해서 세종시 학교 모든 학교를 다 방문을 할 계획이에요. 저는 제 임기 그래요? 내에는. 예. 그래서 시민들을 만나 뵈면 정말 한 분 한 분이 다 진짜 훌륭하세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은 세종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많은 시민들을 만남으로 인해서 세종시에 대한 현안을 더 빠르게 파악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정말 필요한 게 세종시에 뭔지도 시민들을 통해서 훨씬 많이 알았던 것 같아요. 예. 저는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한 자산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정말요. 들어요. 예, 책에서 보고 예. 뭐 이론으로 예. 머릿속은 다 아는데 예. 막상 적용을 해보려고 그러면 어려움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있어서는 네. 참 빨리 흡수하시는 것 같다 네, 하는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 아까 혹시 학교를 잠깐만요. 네. 제가 발가락이 잠깐만 제가 약간 몸을 자꾸 움직이는 게 발가락이 아파가지고 이거 신발 죄송한데 냄새가 나도 죄송한데 상관없어요. 발가락이 자꾸 구두에 닿여가지고 아파가지고 예. 괜찮아요. 예. 그래서 네. 그리고 말 조금만 우리 천천히 해요. 예. 네. 나도 빨리 하는 편인데. 전 더 빨리 하죠. 예. 그래서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우리 둘이 같이 에스컬레이팅 되면 안 되니까 예. 내가 더 슬로우 하려고 애는 써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조금만 천천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까 의원님께서 세종에 있는 관내 학교를 임기 내에는 내가 다 돌아보겠다 하고 지금 또 현재 하고 계시는 일이 교육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계시잖아요. 요새 이제 의원님의 의정 활동을 저도 이렇게 좀 찾아봤어요. 인터뷰하기 전에.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을 하셨더라고요. 청소년하고 같이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종에서는 첫 그런 행사지 않았나. 고등학생들하고 만났던 분이 있죠. 그거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마침 그 세롱고의 정치 동아리 어젠다 23회라고 저도 몰랐는데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이 먼저 사실 요청을 했었어요. 친구들이 사실 처음에는 강의를 저한테 요청을 했었어요.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장애의 청년에 뭐 그렇게 갖고 있는데도 시의원 되고 뭐 변호사도 하고 하니 학생들에게 좀 좋은 말씀을 주실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먼저 요청을 학생이 주셨어요. 사실은 그렇게 주셨는데 그 학생과 따로 만나서 좀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럼 우리 강의를 하지 말고 우리 서로 얘기를 좀 하자. 간담회를 좀 하면 좋겠다. 나도 좋은 아이디어네요. 그러니까 분명 뭐 내 얘기를 듣고 싶은 친구들도 많이 있을 수 있지만 나 또한 학생들 얘기를 되게 많이 듣고 싶다. 현안을 많이 듣고 싶으니까 그래서 간담회를 좀 가지면 좋겠다라고 해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러게 저도 그거를 그 뉴스에서 봤어요. 그래서 이분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그리고 우리나라는 사실 고등학생들이 그렇게 정책의 대상이 됐거나 참여는 물론 더더욱 어려웠지만 요새는 이제 청소년들의 그 투표하는 나이도 낮아지고 정치에 대해서도 이제 예비적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참여시키는 것이 이제 약간의 일어나고는 있는데, 저는 지역에서 그런 관심을 갖고 실제 청년들하고 접촉한다는 거 저는 굉장히 좋게 봤거든요. 그래서 이건 참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봤었어요. 그래서 막상 그렇게 고등학생들을 정치적인, 그 친구들은 좀 정치에 관심이 있어서 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막상 만나보니까 어떠세요? 정말 친구들이 가진 아이디어도 많고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그날 사실 저한테 또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또 제안을 했던 게, 지금 현재 세롱고의 장애인 아정실이 개방이 안 되어 있다고 문이 잠겨 있나 봐요. 그래서 그것 개방하는 것도 좀 같이 의견을 모아서 학교에 전달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의도 했었고요. 그런 식의 국회의원하고 시의원하고 좀 다른 거는 시의원은 진짜 지역의 현안. 그쵸. 정말 민생 그러게요. 그 끝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러게 그건 어떻게 보면 그거는 그 학교의 그 소수의 문제인데 막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지역의원하고 조금 더 넓게 보면 아까 처음에 하는 일이 조례 제정 만드는 거, 그거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렇게 활동들을 충분히 지역민의 삶하고 관계된 것들을
이렇게 하시는 데서 오는 보람도 굉장히 클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이 친구들이 장애 다전식 개방 또 하나의 민원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학생들에게 되게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같이 동참을 하게 된 거고, 그래서 이런 것 또한 굉장히 하고 나서 좀 보람이 크게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거 말고도 많은 민원을 되게 많이 주시거든요. 물론 제가 그 민원을 다 해결하진 못해요. 그렇죠. 그런 건 있죠. 예. 그리고 그런 민원을 들을 때마다 되게 마음이 되게 무겁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거를 분명 불편이 있고 어떤 고충이 있으시기 때문에 저한테 이렇게 다 말씀을 주시는 거고 시의회까지 찾아와서 말씀을 주시는 걸 건데, 내가 이거를 정말 다 해결해 드리면 너무나도 좋겠는데 그러지 못할 때는 굉장히 안타까움도 있지만, 근데 또 그 중에서는 또 해결이 되는 부분들이 또 있거든요. 집행부랑 또 협의가 되고 해서 또 해결이 돼서 또 말씀을 드리면 또 서로 간에 같이 또 보람이 있고 네,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의원님 의정 활동 중에서 제가 난 이거 되게 마음에 든다 했던 게 작년인가요? 11월 달에 그 5분 발언 하신 거 있죠? 의원님들한테는 그 5분 발언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시간이죠. 그런데 그거를 물론 교육하고 관계된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가 뭐하고의 연관성이냐면 현 집행부의 세종시장의 그 4년 동안의 시정에 관한 5대 전략 중 그 미래 전략이라고 우리가 보통 요새 얘기를 하는데, 그 세종시가 미래 전략을 갖고 있고 그거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족 기능을 갖고 있는 도시로 가야 된다. 이런 그 전략을 갖고 지금 현 시장이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신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거하고 관련돼서 교육하고 연계를 해서 이렇게 발언을 하셨어요. 저는 사실은 전략적으로 상당히 뛰어난 선택을 하셨다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왜냐하면 시에서 갖고 있는 전략 따로, 그다음 실질적으로 문제 해결을 해야 되거나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는 거 따로인 거는 그동안 우리는 너무나 많이 봤잖아요. 근데 실제 이 세종시의 대표가 되는 세종시청에 계시는 분들의 그 목표와 전략들이 뭔지를 갖고서 같이 아우르면서 가는 연계성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네. 저는 결국에는 사실 세종시가 이렇게 탄생을 하게 된 것도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그 핵심으로 나온 게 세종시잖아요. 그리고 사실 보통 세종시 이전에도 계속해서 혁신도시가 많이 나왔었고, 사실 대부분이 실패를 좀 많이 했잖아요. 근데 결국에 세종시도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않고 정말 미래전략 수도가, 미래전략 도시가 되려면은 저는 결국에는 교육이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에는 사실 보통 기업이 와도 좋겠지만, 그리고 기업이 당연히 와야 되고 그런 것도 당연히 자족 기능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교육이라는 게 뒷받침이 되고 결국에는 이 도시에 인재가 많다라는 게 알려져야 기업도 사실 오는 거잖아요. 교육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되죠. 실질적으로 시민들도 엄청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교육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지역균형 발전 정책 중에 교육자율특구 정책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 교육자율특구를 세종에 유치를 하는 게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미래전략 수도로 가는 그 방향 중에 하나다라고 저는 제언을 했고, 그리고 저희가 먼저 세종이 나서서, 그러니까 단지 위에서 지정해서 그러니까 지정하는 것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세종시청도 그렇고 세종교육청도 스스로 세종에서 어떠한 방식의 교육자의 특구가 일어날 수 있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좀 더 많이 적극적으로 연구를 해서 진짜 세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균형의 핵심이 될 수 있게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자고 제가 제언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연계성을 보면서 굉장히 크게 보지만 굉장히 또 한 영역에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주제를 발언을 하셨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육 자유 특구라는 그 표현이 생소하기도 해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그게 시민들한테 과연 뭐가 좋을까? 어린이나 뭐 학생들한테는 뭐가 좋을까? 이렇게 말을 한다면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사실 교육자율특구에 대해서는 좀 홍보가 더 많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조금 되게 지금 당장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 교육 수요자, 그러니까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에게 좀 선택권을 주자는 거거든요. 이게 어떠한 선택권이냐라고 하면은 사실 지금 현재 세종시에 있는 학교들은 사실 좀 일률적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내용이나 뭐 이런 것들. 교육 내용도 마찬가지. 교육 내용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세론고, 다전고, 뭐 한설고 뭐 이렇게 여러 고등학교들이 있잖아요. 그럼 사실 그 각 학교들의 특색이 있냐?
라고 했을 때. 보통 없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일률적이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다양한 학교를 많이 만들어서 그 학부모들에게 선택권을 주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기업이 와서 뭐 네이버가 학교를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예, 삼성이 학교를 만들 수도 있는 거고, 꼭 기업뿐만이 아니라 뭐 우리나라는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이지 않아요? 가능하지 않았잖아요. 예. 그래서 이걸 아예 지구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그런 학교들을 만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과정도 자유롭게 그 학교가 주체적으로 만들 수 있게 하고, 그래서 서로 간에 어느 정도 건전한 경쟁이 돼서, 사실 거기서 도태되는 학교들은 어떻게 보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들이 서로 간에 선의의 경쟁을 해서 더 좋은 학교가 만들어지게끔. 예. 이게 단순히 공립학교라고 해서 그냥 지원받는 것만큼 그냥 그 정도의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또 그런 학교들이 있으면 공립학교들도 저런 학교들을 보고 우리도 저런 게 좋은 거 있으면 도입을 하고 서로 간에 좋은 좀 경쟁을 해서 학교들이 좀 발전하는 그런 걸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택권은 그런 다양한 학교들을 만들어서 학부모님들 입장에서 원하는 학교들을 좀 갈 수 있도록 그런 거를 만들려고 그러면 그런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기업이나 어떤 기관 같은 데가 세종에 들어왔을 때는 그 교육 자유 특구라는 데서 오는 어떤 혜택 같은 것도 있겠죠. 그죠? 그리고 또 학부모나 학생 입장에서는 본인이 원하거나 좀 색다른 교육의 경험을 갖고자 한다면 맞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다는 거군요. 그래서 저도 단어는 여러 번 봤는데 내용을 이렇게 많이 알지는 못했었어요. 그래서 다른 세종 시민분들도 이런 얘기 들으시면서 그 교육 자유 특구에 대한 이해함이나 관심이 조금씩 앞으로 더 커져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오늘 말씀 되게 쉽게 잘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얘기가 마무리되는 가운데 그 제가 의원님한테 개인적으로 묻고 싶은 거 근데 이제 그 개인적인 거는 좀 이 질문은 개인적일 수는 없어요. 왜냐면 질문이 뭐냐면 의원님이 꿈꾸는 세종시의 모습은 어떤 건가? 뭐 이런 걸 제가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세종시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는가? 뭐 이런 거. 사실 아까 방금 말씀드린 거랑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세종시는 단순히 저는 혁신도시에 지나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여기서 발전이 끝나면 안 되고 앞으로 더더욱 더 발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미래전략 수도로 감에 있어서 교육적인 부분으로 좀 더 크게 되면 좋겠어요. 네, 그 방향으로. 근데 특별히 교육 쪽에 이렇게 마음이 많이 가는 이유는 뭘까요? 제가 교육 아니 그렇게 선택할 수 있었을 텐데. 근데 선택이 좀 어려움도 있지만 관심도 좀 있지 않았을까? 관심도 있지만 근데 정말 결국에는 우리나라는 사실 인력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사실 그 외의 자원들이 사실 없는 게 현실인 것도 맞고 결국에는 인력이 인재들이 제대로 나야 성장을 해야 길러져야 그만큼 그게 국력이 될 수 있는 거는 그 대한민국의 숙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세종은 참 좋은 도시거든요. 제가 살아보니까. 근데 이제 젊은이들,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후세대 애들은 여기서 그냥 고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까지 살다가 바깥으로 다 빠져나가는 거는 저는 좀 아쉽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어요. 그러려면 사실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제일 관심 갖는 교육 문제가 해결이 저는 돼야 된다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그것이 지금까지 답습해오고 반복되어 왔던 그런 교육이 아닌 지금 말씀하신 새로운 형태의 어떤 그런 교육들이 맞습니다. 저는 시도되고 제공돼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참여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오늘 의원님하고 얘기를 이렇게 좀 나눴지만 다양한 영역에서 얘기를 상당히 이렇게 저한테는 정리가 되면서 이렇게 얘기를 들을 수 있어서 되게 좋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표님께서 잘 정리를 해주신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의정 활동하시느라 바쁘고 뭐 변호사는 그렇게 지금은 이렇게 주력해서 못할 거 아니잖아요. 못할 거니까 뭐 그건 그렇다 치지만 그래도 난 개인적으로 내가 즐기는 생활이 있다. 이거는 내가 공인이 아니더라도 이 생활은 나는 포기하고 싶지 않다. 나는 이런 거 하면 정말 즐겁다. 그게 취미가 되건 뭐가 되건. 그래서 본인의 그 개인적인 삶을 조금이라도 더 유익하기 위해서 노력하시거나 고수하는 게 있으면 한번 소개를 해주세요. 저는 독서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모임이? 독서. 와, 그것도 책 읽는 거잖아요. 근데 자료도 엄청 보실 텐데 책을 또 봐요.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세종에 와서 어떻게 보면은 첫 모임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시의원이 되기 전부터 했던 거거든요. 네. 거기서 세종 시민들을 만나는 것도 맞는데 결국엔 약간 또 그렇게 기결이 되는 것도 있는데 물론 제가 거기에서 세종 시민들 만나면서 사실 아이디어 얻는 것도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저한테는 좀 생각의 확장이 일어나는 공간인 것 같아요. 독서 모임이. 그러니까 똑같은 책을 읽어도 사람마다 느끼는 게 사실 너무 누구랑 하는 거예요, 그건요? 뭐 연령대가 어떻게 돼요? 저희는 지금 연령대가 20, 30대, 40대 초반까지 이렇게 모임이 있어요. 네, 멤버들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서로 간에 되게 나눌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서 저한테는 굉장히 지금 세종시에서 거의 약간 오아시스 같은 느낌으로 네, 독서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책을 읽는 거기 때문에 약간은 고루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저희 모임이 되게 좀 자유로워요. 그러니까 꼭 막 책을 읽어야만 오는 모임도 아니고 좀 자유롭게 설사 책을 읽지 않는다 해도 얘기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게끔 서로 간에 참여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뭐 책만 읽는 게 아니라 사실 생각을 서로 공유한다는 거 거기에 사실 되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거든요. 네. 사실은 저도 이제 책을 좀 많이 봐야 되는 직업을 가졌던 사람이긴 해요. 그래서 그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지금도 뭘 그렇게 읽는 걸 좋아해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뭐 많이 읽는다고 더 아는 것도 아닌데 뭐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 읽음으로써 제가 50대 때 못 느꼈던 걸 지금 느낀다든지 30대 때 느끼지 못했던 걸 지금 느낀다든지 그래서 그런 보는 관점은 좀 달라지는 거예요. 동일한 자료라도 그런 걸 전 좀 느끼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소희 의원님 같은 경우는 가장 그 좋고 젊은 시절에 왕성한 에너지를 가질 때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는 또 능력을 갖고 계시니까 저는 오늘 이소희 의원님하고 이런 얘기를 나누면서 우리 세종시에 이런 의원님이 있다는 거가 다른 분들한테 더 알려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렇게 조직적으로 머릿속에서 조직적으로 갖고 있고 그거를 행동하고 있고 그거를 결과로 이렇게 내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더 많이 시민들한테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또 만나는 것도 잘하신다고 많이 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의 그 결과물들이 정말 우리 세종 시민들한테 귀하게 이렇게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렇게 방송 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저는 우선 선생님과 너무, 대표님과 너무 편하게 얘기를 할 수 있어서 그리고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또 전할 수가 있어서 이렇게 또 직접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방송으로 또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생겨서 너무 감사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워낙 바쁘신 분들이라서 모시기가 쉽지 않은데 기꺼이 이 시간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혹시 좋아하는 음악 같은 거 있으면 뭐 지금 신청하셔도 되지만 나중에라도 저 이러이러한 음악 좋아하니까 같이 듣고 싶어요 있으면 나중에 한 두세 곡을 저한테 주시면요. 제가 방송 시간에 꼭 한번 띄워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건강하시고요. 저 한마디만. 예,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들을 많이 만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시의회라는 거를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의회라는 건 알지만 나이가 어떤 고충이 있고 내가 민원이 있을 때 시의회의 문을 두드리면 그래도 좀 제가 해결은 못해도 얘기라도 들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좀 이런 거를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의회를 찾아와 주시면 좋겠어요. 너무 좋은 제언을 해주셔서 너무 저는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편하게, 시의회 그러면 건물부터 좀 위축되고요. 들어가는 입구도 쉽지 않고요. 근데 누구나 사실 누구나 들어올 수 있죠. 그리고 제지당하는 거 할 수 있죠. 전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편하게 찾아오셔서 얘기하시고 그러면 너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귀한 의견을 주셔서 이제는 시의회의 의원님들을 뵈러 갈 때는 조금 가볍게 그리고 바쁘신 분들이니까 미리 좀 준비를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좀 준비해서 가서 소통부터 시작하시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 세종 시민들은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오늘 덕분에 그런 다양한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려요. 바쁜 시간 이렇게 귀하게 내주시고 좋은 말씀으로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서로가 모인 갤럭시 울려 퍼즐이 궁금해 시대와 함께 노래해 생각하지 말고 따라 불러 대단하려 하지 않아도 You already my star 우리 다 함께
Hey 잠깐만 있지 눈치 보지 말고 just do it 걱정 따윈 잠깐만 있지 이제 보이지 맞아 넌 이미 나 빛이 그러니까 돌아보지 말고 do your thing 뿌옇게 보였던 너의 우주도 멀리서 보니 은하수였던 것 같아 oh. 가끔은 혼자인 것 같아도 언제나 네 옆에 있어줄게 You are a star 넌 그냥 그 자체로 충분히 빛나 You are soul in my soul You are the only special one to me 매일 밤마다 깊이 생각하는 널 봤어 I know you might be nervous And you can feel sometimes 자신이 우주 속의 작은 점이라고 근데 넌 모른다고 그 점은 별이란 걸 그 점은 누구보다 밝게 빛나고 있단 걸 거기다 한 획을 그어 앞으로 나아갈 반점을 펴